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2년도 수능 4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함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극한을 한번 정의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의가 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이 생겼는데 이 a 값에 대해서 정의가 되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얘도 함수가 되죠.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의는 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얘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교과서에서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하냐면 x가 a가 아니면서 한없이 a로 가까워질 때 함수값인 fx가 한없이 l로 가까워지면 그 극한을 L이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정의역상에서 x를 한없이 a로 가까이 보내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이 똑같이 L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기호로 x가 a 하살표 이렇게 쓰고 함수 fx를 들고 오고 fx는 a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어떤 L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 등호를 쓰는 게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등호는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냐면 이 리미트까지 다 감싸 안아가지고 요 값이랑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함수 극한을 사실 정의하려면 원래 학문적인 구조는 수열 극한을 먼저 배워야 함수 극한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교육 과정 구성상에서는 함수 극한을 먼저 수투에서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 함수 극한으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x가 a가 아니면서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라는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에서 뭔가 같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 일상어 속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리미트에 대한 개념을 좀 혼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헷갈리는 예를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상수함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런 C인 상수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x가 a는 아니면서 한없이 a로 가까워지면 이 여기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은 전부 다 C거든요. 그래서 C가 C 이렇게 하면서 한없이 C로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뭔가 극한으로서 수렴을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일상어 속에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 내포해 있기 때문에 C라는 거가 C로 간다는 말이 좀 헷갈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밑에 x가 a로 갈 때 c라는 상수함수가 c인가? 이게 조금 언어 속에서 약간 모호하다라는 얘기죠. 또 조금 모호하는 또 유명한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독특하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되는데요. 음, 디리클레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유리수일 때는 전부 다 함수값이 0인 거예요.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지는 수 있죠. 유리수 그래서 쿼션트 Q라고 하면 유리수일 때는 0으로 주고 함수값을 그 다음에 무리수일 때는 무리수도 많죠. 루트 2, 파이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이제 많이 메꿔질 거예요. 다른 곳으로 메꿔질 거예요. 무리수. 그래서 무리수일 때는 1을 주는 이런 함수도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죠.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 유리수면 0으로 그리고 무리수는 1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이 A가 있어가지고 이 A에서의 극한값을 설명해 보려면 이건 또 정의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x가 유리수든 무리수든 한없이 a로 가까워질 때 자, fx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무리수 입장에서 보면 1로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1로 수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리수에서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한이 뭔가 수렴을 할 것 같아요. 1하고 0으로 둘 다 수렴한다. 혹은 1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표현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얘는 실질적으로는 수렴하지 않거든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모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함수 극한을
원래 의미로는 다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육 과정에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이제 일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정의만 한번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아마 이 정의는 뭐 거의 묻지는 않겠지만 대입 뭐 논술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면접을 볼 때 이런 멘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정을 그러니까 결과를 설명하는 논리거든요. L에 A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이런 이제 L 근방에 어떤 밴드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L 거리에 임의로 이렇게 밴드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옵니다. 레이저 빔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빔을 딱 들고 온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정의역상에서 이 밴드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어떤 그 구간을 잡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 빨간색 빔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함수값을 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 안에 이제 레이저 빔 안에 쏙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이 영역 전체가 이 빨간 색깔 영역보다는 작기 때문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반경을 A라 쓰기는 좀 그렇고 X라 쓰기도 좀 그래서 새로운 그 기호인 뭐 입실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양수라는 얘기인데요. 이미 양수라는 얘기인데 이런 반경이 입실론이라고 하거든요. L 반경의 입실론인 이런 밴드를 쏘았을 때 이 안에 들어가게끔 정의역상에서 어떤 델타 반경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델타 반경. 정의역에서는 델타. 이것도 양수예요. 어떤 델타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존재한다. 이런 기호고. 그래서 이 밴드 안에는 쏙 이 빨간색 밴드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 입실론을 임의로 막 이렇게 줄일 거예요. 쭉 줄여도 그에 의존해서 델타가 탁탁탁탁 결정되면서 이렇게 작게 잡힌다. 이런 그 현상 자체를 그냥 기호로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파란 색깔 이 밴드 안에 튕겨나가게끔 더 작게끔 입실론을 더 만들어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작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이게 너무 좀 큰 것 같으니까 극한이니까 아주 작게 이거보다 더 작게 빨간 색깔 밴드를 레이저 빔을 도망가자 이거야. 이렇게 도망가게끔 이렇게 작게 잡으면 너 델타 반경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잡을 수 있지. 왜냐면 아까 전에 그렇게 선택됐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델타를 조금 더 작게 설정하면 되잖아. 어떻게? 이 빨간 색깔 밴드에 안 들어가게끔 파란 색깔 델타 반경을 이 정도로 잡아버리면 되잖아.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잡으면 괜찮겠니?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델타를 양수예요. 그냥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델타로 잡아내면 또 역시나 함수값들이 이 안에 있는 물론 FA는 정의가 안 돼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지니까 요 반경 안에 파란 색깔이죠. 빨간 색깔이 풍긴다는 거죠. 빨간색이 파란색보다는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점점점점 이 L 값을 줄여나가도 그에 의존해서 델타를 계속해서 더 작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상태를 수학적 기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극한의 원래 엄밀한 정의라고 하고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정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x가 a가 아니면서 한없이 a로 가까워질 때 fx가 한없이 l로 가까워진다 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방금 설명했다시피 입실론이라는 이미 양수의 반경을 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써보면 임의의 이런 기호거든요. 어를 거꾸로 쓴 거예요. 임의의 할 때마다 한글 쓰기 귀찮아서 이것도 고1 때 이미 적당한에 대한 그 명대에서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반경, 반지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파란 색깔 델타를 잡아낼 수가 있다,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입실론이 결정될 때마다 이 입실론 크기에 의존해서 어떤 델타라는 정역상에서의 반지름, 1차원상의 반지름이죠. 반경을 잡을 수가 있어서 이후에는
such that 이 세미콜론 쓰거든요. 있어서 모든 여기 있는 x들에 대해서 이 말이거든요. 모든 x값 for all 모든 x in 실수 전체로 일단 봅시다. r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고 if 만약에 여기다 쓸게요. 옆에다 좀 옮길게요. 옮겼고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죠. 하나 있어요. x하고 a의 거리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절대값을 썼어요. 고1 때 x와 a의 거리가 우리가 설정한 정의역상에서의 어떤 반지름 요 델타 반경보다 작다라고 할 것 같으면 x가 a하고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이런 모든 x에 대해서라는 얘기죠. 그런데 x는 a가 또 되면 안 되죠. 극한 정의를 하려면. 그러면 x가 a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0보다 크다라고 해버리면 x는 a가 아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fx를 건 것들이죠. 이 fx들을 걸어버리면 그쵸? 함수값들이 생기잖아요. 이 fx하고 우리가 설정한 극한이라고 설정한 이 L 사이의 거리는 빼기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죠? 거리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반지름이었던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이 극한을 엄밀하게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냥 기호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에요. 방금 제가 말로 설명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 문제 2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1인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의문이었던 상수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반경이 입실론이라는 그런 밴드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오겠습니다. 임의로 딱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에서 극한이 1인 걸 한번 증명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밴드를 이렇게 임의로 들고 왔는데 당연히 1보다 더 쭉 줄여 나갈 거니까 1보다 작아도 되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그런 입실론을 임의로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공사가 있어서 조금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던졌을 때 델타를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델타를 잡아내는 것은 이 입실론에 의존해서 델타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를 잡는데 입실론에 의존해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뭐 입실론으로 잡아도 되겠지만 편안하게 2분의 입실론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로 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해결이 됐고 x를 r로 임의로 들고 오겠습니다. 이제 x가 r이라고 할 때 만약에 요 사실 0보다 크고 절대값 x-a에 해당되는 게 지금 2죠. x-2가 우리가 설정한 델타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델타는 2분의 입실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수함수라서 되게 좋은 케이스거든요. 델타를 사실은 뭐 임의로 잡아도 되는데 택해버리면 fx라는 거는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델타가 무조건 1보다 작으니까요. 그죠? 왜냐면 입실론이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죠. 엄격하게는. 이 반경에 어떤 델타가 이렇게 있어져 버리면 2분의 1보다 작은 여기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를 건 것과 실제 우리 극한이라 주장하는 1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값인 fx 라는 건 무조건 1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극한이라고 설정할 1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 상수함수라서 1이 되는 것이고 1 빼기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0이 되거든요. 0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입실론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만족해버렸습니다. 그냥 아주 클리어한 문제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입실론을 던졌다. 양수로 임의로 던졌다. 델타를 택했다. 택하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탓에 어쨌든 모든 x인 r에 대해서
0과 2는 아닌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이거죠. fx와 l 우리가 설정한 l 사이의 거리가 맞죠?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정의를 지금 만족해 버렸으니까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아주 쉬운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수 함수도 극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이런 디리클레 함수들도 충분히 다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우리 수능 수학이랑 크게 관계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엄격한 맛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원래 수열 극한을 먼저 배우고 함수 극한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열로 사실은 수열 극한으로 얘를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의로 그냥 채택을 해도 됩니다. 원래는 수열 판정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수열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수능 문제 그대로 쓰죠. 0에서 극한은 실제로 여기 그림 따지면 1.5 오겠네요. 그죠? 직선이니까. 이 2분의 3이라는 이런 이제 극한값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실제로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실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이렇게 각 점을 찍어서 한없이 0으로 보냈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가까워지는구나라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수열로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따라가 보면 함수값들이 이렇게 한없이 1.5에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적인 측면은 그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산적으로 덤덤하게 떨어진 구조는 계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수열의 극한으로 얘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역상에 있는 임의의 수열 중에서 그러니까 임의의라는 기호를 또 쓰겠습니다. 모든 xn이라는 수열입니다. xn이라는 수열, 정의역상에서 수열이죠. 수열에 대해서 만약에 이 xn이라는 수열들이 0, 그러니까 여기서는 a죠. xn이라는 녀석이 수열 극한입니다. a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럼 이제 이 수열을 함수에 건 함수들 있죠. 수열들, f의 xn들 얘들도 한없이 2.5, 1.5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L. 그죠? 그래서 F 함수를 건 fxn이라는 새로운 공역상의 수열로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수열 판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열로 함수칸의 정의를 돌려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xn이 0으로 하나씩 덤덤하게 어떤 수열이든 관계없습니다. 뭐 지그재그로 이렇게 0으로 가까워져도 함수값은 지그재그로 L로 이렇게 가까워질 거고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당연히 함수값은 그러니까 위쪽으로 하나씩 L로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런 일련의 모든 형태들을 지금 다 표현한 거예요. 모든 수열에 대해서 xn이라는 녀석이 a로 가까워지는 0으로 가까워지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fxn이 L로 수렴을 한다면 얘는 이렇게 함수칸으로 정의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산적 구조를 실수의 구조로 돌려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든 모든 무리수는 유리수열의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도 이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면 아까 저처럼 엄밀하게 정의한 거 이외에도 교과서에서 또 정의하기를 좌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가 그 함수 극한을 정의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기호로 쓰는 거예요. 리미트 좌극한이 존재한다. x가 a로 갈 때 왼쪽 극한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fx 좌극한
예전에는 쌤 어릴 때는 0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귀찮다 해서 기호를 이렇게 바꿨고 마이너스 a랑 다릅니다. a 왼쪽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a 왼쪽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a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극한이 존재하고 또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검은색으로 쓰면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극한, 이걸 우극한이라고 이 두 개의 극한값이 이렇게 같을 때 좌우극한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고 그 각각의 극한이 각자 L로 이렇게 같아졌을 때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것이 극한값과 똑같을 때 이렇게 정의해도 옳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그 극한값이 존재할 때 리미트 fx가 L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극한이 좌우극한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림으로 따져보면 1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기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1에서 왼쪽 극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리미트 예를 드는 거예요. x가 1 왼쪽 1 마이너 할 때 fx는 뭐겠어요? 이제 대답해 볼까? 1 왼쪽에서 가니까 좌극한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정의가 되지 않더라 해도 3으로 하나씩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3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우극한으로 가볼게요. 리미트 x가 1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에서 올 때 fx를 따져보면 이번에는 아까 전처럼 상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1로 하나씩 가까워지는 것이죠. 뭐 하나씩 가까워진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뺐어요. fx 1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지만 극한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좌극한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유리함수처럼 점근선이 있어가지고 뿡 뜨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 얘를 A라고 하면 A의 좌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런 것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 2에서는 실제로 극한은 1로 존재를 하죠.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같고 그래서 실제로 2로 갈 때 1로 수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연속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2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고 3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것이 같을 때 연속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은 이 상황에서는 또 되지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연속을 우리가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제거 가능한 불연속이라고 해요. 좀 시끄럽네요. 그 다음에 방금 본 예처럼 좌극한은 3이고 우극한은 1이 되어서 극한이 좌극한은 존재하는데 극한값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도약이 되어 있죠. 점핑이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불연속을 우리가 도약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도약 점핑 불연속. 불연속도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잠깐 연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약 불연속하고 제거 가능 불연속을 통합해서 불연속 종류 중에서 제1종 불연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약 아니면 제거 가능 이런 건 아주 좋은 불연속이고 방금 우리 유리함수 이야기했다시피 A에서 플러스 무한대처럼 뿡 뜨는 거 이런 것은 도약도 아니고 제거 가능도 아니죠. 좌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렇다 해서 뭐 어떤 점을 넣어서 얘를 연속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거 가능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연속을 우리가 1종이 아닌 불연속을 제2종 불연속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연속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미적분 기본 정리를 설명할 때도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수열 판정법, 즉 수열에 대한 정의로 얘 좌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기호로 어떻게 쓸까요? 이런 것도 충분히 이번에 출제를
했던 의도로 보여지죠.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버리면 1 왼쪽에서 온다 이렇게 이 의미가 아니고 숫자로서 음수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거예요. 헷갈리게끔 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를 오른쪽에다 붙여버리면 왼쪽으로 오는 거다라는 왼쪽에서 오는 거다라는 건데 마치 보기에는 헷갈려 버린다는 거죠. 개념을 평소 때 잘 안 받으면 그냥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쪽 보는 거 뭐 이래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 저각한을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1에서의 저각한은 이렇게 쓰이는 게 맞겠죠. 그럼 얘의 극한값을 한번 우리가 수열로서 판정을 해보면 xn이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1 왼쪽에서 한없이 한번 가까이 보내보자고 이렇게 땀땀하게 띵띵띵 지금 이게 수열 판정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림이 너무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하나씩 지금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3인 것이죠. 그래서 3이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 제대로 분석했죠? 한번 가볼까요? 4번 y는 fx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자, 한번 다 해보세요. 1일 때 불연속, 연속 조건, 좌극한 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일단 지금 앞에 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 좌극한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수열로 땅땅땅 때려서 보게 되면 위에서 3분 하나씩 가까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3풀로 보실 수도 있고 3으로 일단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로 갈 때 시절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3인가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극한은 x가 2가 아니면서 함수값은 정의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극한으로 따지면 1, 우극한으로 따져도 1이에요. 그죠? 상수 함수로서 극한은 항상 존재하고 이건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개를 합하게 되면 4가 되는 조금 분석을 깊게 하시면 이렇게 해석까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입실론 델타 논법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시는 학생들은, 저렇게 또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극한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워했고, 모호했었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모든 성질들도 다 사실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참고자료 찾아보시고,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